미국 로키드 마틴이 절대 성공할 리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연구 인력을 2배로 늘리고 예산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한 로키드 마틴의 고위 인사는 한국이 만약 기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수한다면 그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F-35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거의 20년의 세월과 592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2016년 1월 프로젝트에 착수한 카이는 로키드 마틴의 6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5년 만에 시제기를 선보였습니다. 게다가 65%의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AESA 레이더까지 국내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부품들까지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해낸 것이죠. 불가능한 일을 해낸 한국의 뚝심은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는 달리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었다고 하면 일단 성능을 의심부터 하게 되는데요. 짝퉁의 나라 중국입니다. 2012년부터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역량을 총 집중하던 중국이 신형 전투기를 공개하자마자 국제적으로 욕을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 F-35를 그대로 본떠 짝퉁 F-35를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사이버 첩보 공작으로 인한 정보 유출을 바탕으로 만든 듯한 J-31을 살펴본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모양만 스텔스 형상을 흉내낸 가짜 5세대기로 현재 미군이 운용하는 F-16 수준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강대국들이 5세대 스텔스기 개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에 쫓긴 중국이 늘 하던 대로 대충 만들어 공개했다는 것이죠. 중국 공군 조종사의 J-31 에어쇼를 참관한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리뷰도 쏟아집니다. 급상승 기동이 없었으며 회항 기능도 없는 단순 근접 비행이 주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영국 IHS 제인 디펜스 위클리는 중국 스텔스기 J-31 시험 비행을 보면 스텔스기의 기본인 항공역학 성능이 부족해 보인다는 혹평을 했는데요. 미국의 4세대 전투기조차 상대하기 어렵겠다는 반응이었죠. 중국 전투기는 겉모양은 그럴싸하게 만들었지만 F-35와 경쟁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엔진이었습니다. 중국 독자형 WS-15 엔진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원래 중국은 전투기 엔진을 러시아제 살루트 AL-31F 또는 AL-31EF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엔진은 재연소 기능이 없이는 초음속 비행이 불가능해 적외선으로 항공기가 지나간 자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단점이 있었죠. 위험했지만 어쩔 수 없이 J-31에 중국이 자체 개발한 엔진을 사용한 겁니다. 또한 스텔스 기능은 외형만 흉내내서는 제대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레이더 저반응을 위한 비행 통제 장치, 재연소 기능 없이도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강력한 엔진, 열 처리된 동체 표면, 플라스마 외형 코팅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특히 레이더는 한국이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AESA가 필수입니다. 적대공 레이더가 탐지 가능한 면적을 0.1제곱미터를 넘어서는 안 되죠. 이것저것 고려해보면 중국의 J-20, J-31은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저 훔치고 베끼는데 급급해서 정작 중요한 성능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공개한 겁니다. 중국 전투기 베끼기 역사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로키드 마틴의 F-21을 복제해 청두 J-20을 개발했었고 러시아의 허가 없이 Su-27SK를 불법 복제한 J-11B를 대량 양산했죠. 중국이 기술 절취를 목적으로 러시아제 전투기의 부품을 분해한 후 역설계한 사실이 들통나며 기존의 면허 생산 계약까지 파기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외형만 비슷한 중국산 짝퉁 전투기들이 개발 도상국들에게는 언뜻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저렴하다고 외형이 똑같다고 해서 마음 놓고 중국산을 구매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중국산 전투기의 결함이 시도 때도 없이 툭툭 불거지고 있거든요. 러시아 전투기를 역설계한 J-11B는 중국 공군 내에서 중국 항공 기술력의 상징이 아닌 악명 높은 결함 기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직도입한 소량 전투기를 몰아본 파일럿들은
중국에서 생산된 제21 전투기의 품질에 대해 악평을 쏟아냈는데요. 엔진 출력이 원형보다 한참 모자랐으며 비행 중 기체 진동이 대단히 심하고 일부 기체는 동체 일부가 비행 중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겪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이징 군구의 한 공군 부대는 이 전투기의 인수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부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였죠. 안타깝게도 인수를 거부한 부대장은 즉각 숙청됐고 16대의 전투기는 예정대로 납품됐다고 합니다. 중국산 전투기의 성능은 타국의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할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태국의 코라드 공군기지에서 열린 연합 공군훈련의 결과는 그야말로 참담했는데요. 4대 0으로 중국의 완패였습니다. 중국은 Su-27SK 전투기와 J-21 전투기 등 6대를, 태국은 스웨덴에서 수입한 딜펜 전투기를 참가시켰는데요. 군사력을 자랑하기 바쁜 중국이 태국에마저 참패하다니 중국인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수습에 나섰는데요. 중국 공군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패인을 분석한 중국 공군 에이스 파일럿에서 리중화 공군대교는 중국 공군 파일럿들의 문제이지 전투기 성능의 격차가 아니다라며 단언했습니다. 그는 조종사들은 정면의 위협에만 주의를 기울였을 뿐 측면 위협에는 부주의한 모습을 보였고 항공기 간의 전술 배합도 부족했다라고 질타했는데요. 어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조종사들은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부터 됩니다. 우선 중국은 훈련에 참여한 기종이 Su-27SK와 같은 러시아에서 직도입한 기종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는데요.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이 훈련에 참여한 중국 부대는 남파10, 이들에게 러시아 전투기가 배치된 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 부대는 중국산 J-21B 전투기를 운용하다 지난 2017년에서야 러시아에서 직도입한 Su-35S 전투기로 기종 전환한 부대인데요. 늘 몰던 전투기로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불문율이죠. 다른 증거는 바로 명중률입니다. 중국의 30km 이내 단거리 명중률은 태국보다 월등히 높았던 반면 중거리에서는 태국의 3분의 1로 확 떨어집니다. 장거리는 명중률 0%였고요. 중국이 J-21B를 불법 복제 양산할 당시 러시아 Su-27SK 전투기에 탑재되는 레이더를 자국산 레이더로 교체한 바 있는데요. 이 레이더는 오리지널보다 탐지거리와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산 전투기였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추측이 이어졌죠.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J-21B가 실제 전투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전투기라는 걸 역설적으로 증명해 보인 셈인데요. 최근 J-10C 전투기를 타국에 팔기 위해 적극적으로 판촉을 하던 중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류 공군 취급을 받는 태국 공군에게 발리는 중국산 전투기를 누가 사갈까요? 걱정되는 것은 중국의 염가 판매 전략입니다. 최근 중국은 시리아 정부에 전투기를 판매하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FD-2000은 중국이 러시아제 S-300을 소량 수입한 뒤 불법 복제해낸 전투기로 스펙만 보자면 나쁘지 않습니다. 125km급 거리, 27km 내의 고도에서 10개 이상의 표적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고성능 무기체계로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스펙에 비해 가격이 좀 이상합니다. 대당 850만 달러, 약 102억 원인데요. 너무 저렴해서 전투기보다는 전차 가격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급기인 F-16은 대당 685억 원 수준, 가장 싼 전투기로 알려진 파키스탄의 JF-17도 대당 300억 원을 훌쩍 넘어갔는데요. FD-2000의 주요 부품이 MiG-21과 거의 같다는 설명에 저개발국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무엇을 만들어도 제대로 완벽하게 만드는 대한민국과 뭘 만들어도 남의 것을 베껴 대충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중국. 두 나라의 행보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갈릴지 궁금합니다.